네, 안녕하세요. 화면 잘 나오죠? 네, PPT 공유했는데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진 대박이라고 최인희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뉴 다이아몬드 행복한 ABO 김용환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우리 코로나가 온 이 코로나 시대에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저는 쇼더 플랜, 네, 쉐어더 플랜. 아마 이 사업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저도 지인분들한테 링크를 좀 공유 드렸는데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부족하지만 오늘 아메이 사업의 어떤 더 나은 미래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내 현실 그리고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 기회인 아메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다들 많이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의 성장 스토리인데요. 저는 30대에는 엔지니어였습니다. 30대 초반에 그때는 엔지니어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어떤 제가 가진 어떤 기술, 엔지니어의 어떤 역할로서 많은 분들한테 뭐 소통하고 행복을 주는 그런 해피니어의 꿈을 갖고 있었었고요. 실제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캐디앤 그래픽스라는 잡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잡지에도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0대 중반쯤에 들어서서 이제 결혼을 하고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수입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요. 엔지니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편하긴 했었는데 뭔가 또 도전하고 싶고 더 나은 꿈을 꾸기 위해서 또 제가 대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미국 IT 회사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저는 이제 캐드 소프트웨어 쪽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크리오 김용환이라고 하면 제가 방송했던 거, 뭐 이렇게 기고했던 거 이런 것들이 또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었는데요. 저는 이제 삶의 포인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걸 좀 좋아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그 살아가면서의 어떤 행복했던 포인트가 있거나 아니면 성장하고 도전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연결돼서 내 인생을 이루어 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과 돈의 그래프로 좀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태어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직장을 이렇게 많이 옮겨가면서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꿔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또 사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좀 무섭긴 하죠. 이렇게 막 걸려 있죠. 네. 어쩌면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어떤 그런 도구로서 쓰였던 건 아닌지 이런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아메이를 만나서요. 어쩌면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거 30대나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 어, 누군가를 돕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일을 저는 직장으로서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이라는 걸 제가 듣게 됐을 때 이 말에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하는 누군가를 도와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돕는 일. 어쩌면 내가 갖고 있던 그 꿈과 비전이 아메이의 비전하고 같아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선택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쳤고요.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50분 안에 다 해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간중간에 동영상 준비한 것들은 시간이 안 되면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퍼펙트 스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퍼펙트 스톰? 이게 예전에 나왔던 말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폭풍이 이제 두 개 고요한 폭풍이 두 개가 만났을 때 굉장히 큰 그런 파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걸 뜻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 작은 악재들이 모여서 큰 악재로 이제 발생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제 거대한 그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파도의 중심에 저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누군가는 그 파도에 묻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 파도를 타고 또 더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핫한 책 3권을 제가 좀 갖고 나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리더분들이 읽어보셨을 그런 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김미경의 리부트, 트렌드 코리아 2021, 그리고 이제 포노사피엔스에 대한 예, 포노사피엔스의 코드, 체인지 9, 네,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좀 그거를 좀 핵심되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갖고 왔습니다. 김미경의 리부트에서 앞으로의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생존 공식의 이제 4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는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언택트는 지금 비대면 그 시대를 말하고 있고 온택트는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세상과 연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벽히 변신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 평생 직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죠.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생존을 거고 투자하라,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아미 사업이 1인 기업으로서 저희는 항상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을 한번 못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내년이 이제 소해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를 항상 이제 동물로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앞으로의 트렌드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이렇게 지으셨대요. 원래는 이제 뭐 코로나가 들어간 말로 할까 하다가 카우보이 히어로의 뜻을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제 2021년이 신축년이라고 해서, 잠시만요. 네. 소띠에라고 하잖아요. 근데 백신이요, 이 사실 이 소에서 유래했다라고 해요. 예전에 이제 천연두에서 구해낸 그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스가 소의 젖을 짜다가 우두에 걸려본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사전 접종을 통해서 예방 개념을 창안했다고 하죠. 네, 이때 이 방법이 종두법 혹은 우두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소우자를 사용해서 어쩜 백신의 원조가 되는다고 해서 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내년이 이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있는데 이제 백신이 등장해서 백신이 나와서 이제 다 이제 종식이 될 거다라는 희망을 담은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런 날뛰는 소를 길들여내는 능숙한 카우보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 글자를 쭉 따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이노믹스라고 해서 앞으로의 경제가 그렇게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세는 K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하향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는 성장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레이어드 홈이라고 해서 미래의 소비 산업의 변화는 지금처럼 집에서, 항상 지금 집에 머물고 계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집에서 시작된다라고 하고, 자본주의 키즈 같은 경우는 돈과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 MZ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거침없이 피보팅 같은 경우는요, 그 기존의 어떤 틀에박힌 마케팅이 아니라 다양한 가설과 방향으로 상시 수정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그런 피보팅이 또 트렌드가 될 거라고 하고, 롤코 라이프 같은 경우는 고객의 변화에 맞춘 빠른 그거에 적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아운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운동이래요. 요즘 운동이 일상의 영역이고 지금 마이피 때문에 다들 이제 미션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N차 신상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썼던 거 여러 번 반복되면서 쓰는데 그 제품의 가치가 있어서 새로운 또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CX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고, 레이블링 같은 경우는 요즘 이게 지쳐 있는 현대인들한테 자아를 찾는 그런 소비자의 형태를 또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디지털 온테크라고 하지만 휴먼 터치가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포노 사피엔스 코드 체인지 9인데요. 체인지 9에서는 이제 포노 사피엔스라고 들어보셨죠? 포노 사피엔스가 뭐냐면요. 폰을 들고 가는 신인류락을 뜻해요. 예전에 저도 이제 세바시에서 최재분 교수가 나와서 하는 사람으로 풀어보는 4차 산업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 포노 사피엔스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가려면 이 9가지 영역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인지라고 해가지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면 한계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예, 어쩌면 우리가 뭐 모든 게 정보 지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거를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이미지네이션,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회복 탄력성, 그리고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다라고 하죠. 이제는 학력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진 어떤 실력, 경험이 더 중요한 시대고요. 그리고 팬덤이라고 해서요. 소비자의 권력 시대가 앞으로 이제 펼쳐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진정성 있는 그런 기업이 또 살아난다고 하고 있죠. 네, 저는 이 세 권의 책을 좀 요약을 하면서 이 커다란 변화가 어쩌보면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죠? 앞으로의 시대의 트렌드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그 도약하는 그 지점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큰 파도가 일어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아메이 사업의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병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 위기라는 거를 한자로 풀면은요, 위는 위험을 뜻하고 기는 기회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도 이 위험과 기회, 이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코로나가 다들 힘들다고 하고 하지만 여기 안에는 반드시 그 기회가 큰 기회가 숨겨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대안은 이런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분의 대안은 무엇이 있나요? 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쓴 저자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직업의 4분면, 어떤 캐시플로우의 4가지 분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돈을 버는 영역이 크게 이제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왼쪽을 볼게요. 봉급 생활자, 그렇죠? 직장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하는 자영업자 전문직이 있어요. 근데 왼쪽 영역을 가만히 보시면요. 자영업자 전문직이라고도 하더라도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동 수입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하지만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험 수입이라고도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 영역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른쪽 영역에는 비즈니스, 투자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내가 사업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그 시스템이 돈을 만드는 그런 분야를 말하고요. 투자가는 돈을 버는 그런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고 사업에서 돈을 모으면 투자가가 되라. 어떤 이런 프로세스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3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오너,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오너에는 3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해요. C 타입은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그런 회사, 삼성이나 LG 어떤 그런 대기업 같은 그런 기업의 오너가 돼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F 타입은 이미 성공한 그런 시스템을 구매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N 타입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이미 성공한 검증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부자들은요, 자산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로버트 기요사키도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메가 마케팅이라는 이런 책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트럼프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죠.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도요. 앞으로는 유통혁명이 다가오고 있고 이런 메가 슈머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이 신유통의 혁명의 특징은 뭐냐. 사용자 중심의 유통이라는 거죠. 네, 영상이 있는데 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제 나왔던 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시간이 하나만 볼게요. 한번. 지금 미국은 한 남자로 인해 뜨겁다.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의 말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주목하고 있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그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자산 10조 원의 부동산 재벌, 수차례 파산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달인, 자신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자기 PR의 귀재, 그리고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남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특유의 자신감과 성공 철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온 도널드 트럼프. 현재까지 이슈와 화제가 되고 있는 그의 정치적 행보 또한 도널드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주 빌 게이츠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만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많은 정말 그 옆집 하는 분은 아메이 한다고 하며 그걸 왜 하냐? 그거 너무 오래됐다. 뭐 망한다. 뭐 이런 좀 그런 얘기는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그런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뭘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연결됐다라는 건데 네트워킹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연결돼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6명만 거치면 우리는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 뭘까요? 네.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연결돼 있지 않다? 네, 뭐 혼자 있는 거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해보실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무서운 게 이거래요. 로우 배터리. 네, 핸드폰 방전됐을 때 참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요즘? 예, 포노사피엔스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는요, 이렇게 생존의 욕구만큼 연결의 욕구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연결 구조가요 변화되고 있대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중요했어요. 지식 경제. 그래서 뭔가 그 지식을 축적하고 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 서비스 경제 형태로 가게 되면서 내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먹지, 뭐 볼까, 이런 시대가 됐고요. 앞으로는요 뭐 하지, 어떤 경험, 관심, 연결의 경제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들끼리 함께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거를 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끼리끼리 함께 하고 연결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대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런 유통 과정들이 있었고요.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앞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직접 판매. 사실 아메이는 60여 년 전에 61년 됐죠 벌써. 60년 전에 이런 직접 판매 방식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 트렌드는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그 중간에 무엇, 그것이 바로 또 플랫폼이라고도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어비앤비, 우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특징 영상 잠깐 하나 볼게요. 혹시 카카오톡 사용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카카오톡 국내 이용자는 2017년 기준 4,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한국에서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10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된 카카오톡. 이와 함께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말에 너무 많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플랫폼 하는 것에 비해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플랫폼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기차역이 떠오르실 텐데요. 사전적 의미의 플랫폼은 사람들이 기차를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든 장소입니다. 구획된 땅이란 뜻의 플랫과 형태라는 의미의 폼이 합성된 말로 경계가 없던 땅이 구획되면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거죠. 사전적인 뜻을 이해했다면 광의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의 진정한 의미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강장은 기차나 지하철, 버스 등을 타려는 승객들이 모이는 공간이죠. 교통편을 기다리는 승객을 위해 승강장에는 잡지나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매점이 설치돼 있거나 승강장 주변으로 이용객을 위한 크고 작은 상점들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교통수단과 승객을 만나게 했던 공간인 승강장이 별도의 마케팅 없이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참여해 각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플랫폼들은 다양한 그리고 독자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로부터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와 그들에게 광고를 제공하려는 광고주들을 연결하는 구글은 검색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고, 온라인상에서 지인들과 편리하게 소통하려는 사용자들에게 광고하거나 앱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연결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탄생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역시 여행 준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숙소를 찾기 쉽게 해주면서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숙소로 제공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됐고요. 우버 역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기 위한 사용자들을 연결해줬죠. 구글과 페이스북, 에어비앤비나 우버 등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들은 다양하지만 그들만의 독자적인 연결성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온 것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처럼 플랫폼의 역할과 가치도 매일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자가 아닐까 싶네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는요 공유 경제가 뜬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런 소통하고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 공유 경제 모델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은 생산자 그룹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 그룹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생산자가 있고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 주는 게 플랫폼이라고 했죠.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많은 어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이 지금 세계의 지금 탑 10 기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결국은 이 플랫폼을 갖는다는 건요. 자산소득을 갖는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아메이는 어떨까요? 아메이는 제조회사거든요. 어떤 생산하는 그런 생산자이고요.
그리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누구? 바로 저희죠. 우리가 ABO가 그를 연결해주는 소비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해주는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온라인상으로는요, 아메이 이제 홈 쇼핑몰이 있죠. 예, 아메이 쇼핑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에이클릭이라는 게 저기 도입이 돼서 이제는 카카오톡으로도 회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들한테도 내가 어떤 제품의 어떤 경험을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됐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의 16개의 매장에서 브랜드 체험을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오프라인의 연결과 공유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이런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다 어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요, 남을 돕는 마음과 휴먼 컨설팅 능력이 중요한 게 미래의 직업이라고 합니다. 영상이 있는데 요거까지만 한번 볼게요. Talk about 2 billion jobs going away. This doesn't mean that 2 billion people get unemployed. It means that our jobs are transitioning, and we're transitioning them at faster pace than ever before in history.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아메이가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어떤 중요한 미래의 직업에 이 남을 돕는 마음과 휴먼 컨설팅 능력으로 우리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일을 이제 알아본다고 한다면요, 그 어떤 내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꼭 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 두 번째는 그 제품, 세 번째는 마케팅이에요. 회사는 그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고 장래성이 있는지 어떤 그런 기업의 이념과 정책을 봐야 하고요. 제품 같은 경우는 시장의 경쟁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케팅은 얼마나 공정하고 수익성이 있는지 어떤 합법적인지 이런 요소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좀 앞부분에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일까요라고 해서 호주에서 이제 나왔던 영상인데요. 호주 아메이에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 Australia 회사가 Post, 어떤 good reputation. 회사일까요라고 해서 많이 City Rail, 물어봤어요. definitely not a good 그랬더니 reputation. 사람들이 반응이 뭐 애플, A very good 알고 있는 reputation 어떤 for me, 그런 personally. 회사들을 얘기를 하죠. Boy, 하지만 good 결론은 reputation. 이제 Body Shop has a positive 아메이 image. 회사였습니다. 그들의 어떤 놀랐던 반응에 대한 영상인데, 네, 그리고 아메이에 대한 회사 소개인데요. 50년 전 이건 잠깐만 리키 디포스트와 볼게요. 제이 벤 앤델이 아메이를 설립하며 시작된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아메이 사업자 뒤에는 그들을 지원하는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만의 차별화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메이 제품에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 뒤에는 혁신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돕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무한한 기회와 함께 꾸준히 성장합니다. 아메이. 네, 아메이 팩트에 대한 영상이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면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메이는요, 직접 판매 회사 1위인 기업입니다. 실제로 2020년도 때 조사된 자료고요.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한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글로벌 회사는요, 건강식품, 화장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주방기기, 세제류 등 450여 개의 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생산 업체고요. 보시는 게 이제 아메이 본사 전경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미국 회사 전 직장 다닐 때 여기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직장 동료인 파트너와 함께 이제 방문을 해서 견학도 했었는데요. 아메이 이제 연구센터도 이제 연구개발센터에서 또 방문도 해서 이렇게 투어도 하고, 실제로 이제 특허가 1000여 개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실제 특허벽에서 이제 다양한 특허도 이제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이제 스폰서님이신 그 당시 이제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핀이셔가지고 여기 이제 그 성취자들의 어떤 그 복도에서 또 이렇게 이름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메이에 대한 역사도 제가 좀 듣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창업자 두 분의 어떤 스토리 또 이야기도 들었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스프링 정수기가 이제 그 복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생활화가 돼 있다는 것도 보고 너무 좋았고요. 핀도 이렇게 직접 보고, 실제로 이렇게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니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란도 매직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농구의 구단주가 또 아메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올란도 매직 그 경기장이 이름이 아메이 센터로 돼 있고요. 실제로 가서 또 방문해서 또 찍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16개의 매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브랜드 센터까지 있는 회사입니다. 아메이 기업은요, 제가 본 비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약속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저는 그 직장 다닐 때 뭔가 저만의 사업을 하기를 굉장히 원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 어떤 벽에서 좀 좌절했고 그냥 직장인으로 머물러야만 했지만, 아메이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한테 그 기회를 주는 그런 회사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특징이 있는데 자유, 평등, 안전, 기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나 시간적이라든지 공간적 제약 없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학력이라든지 학벌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지금 시작했건 10년 전이건 10년 후에 시작했건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평등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아메이는 또 제가 뒤에 부분 설명드리겠지만 100% 고객 만족 보증제라는 게 있어서요. 재고라든지 이렇게 뭐 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거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BS 다큐멘터리에 예전에 그 대한항공 땅콩 사건 때 이제 EBS에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창업자 두 분의 이야기를 갖기 위해서 제이베 랜델과 리치 디보스 두 아메이 창업자의 그 분들의 그 가문의 어떤 이야기를 실제로 방송에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아메이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나누는 그런 회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은 넘어갈게요. 그 외에도 이제 두 창업자분이 쓰신 책자들이 있는데 이 책자도 꼭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시는 중이라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제품입니다. 제품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메이 제품은 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다라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뉴트리라이트라는 85년 이상 된 뉴트리라이트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 판매 1위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그 이유가 세계 유기농 농장 4대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처학과 과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세계 탑5 명품 화장품 브랜드인 아티스트리라는 제품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신 어떤 클리니크나지 에스디 로더, 랑콤, 시세이도 이런 어떤 명품 브랜드와 더불어 아티스트리라는 브랜드가 탑5에 선정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또 저희가 메인 스폰서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케어라고 해서 베스바디 제품들도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치약, 그렇죠? 바디로션, 샴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 리빙, 어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을 더하는 이 삶에 꼭 필요한 이 홈 리빙 제품들이 있고요. 그 중에 아까 또 설명드렸다시피 아메이 홈 중에 아메이 세탁 세제가 또 100점 만점에 99점 획득한 그런 세계 최고의 그런 어떤 인정받은 그런 세제고요. 그 외에도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청정기들이 있고요. 아메이 퀸 요리를 할 수 있는 또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퀸 요리 도구, 그리고 원포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을 또 함께 상생으로 우리 아메이 쇼핑몰에서 같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자 카드, 뭐 백화점, 그리고 뭐 렌트 서비스, 스타벅스 온라인, 그렇죠? K마트,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아메이는 다 들어와 있고요. 거의 200만 가지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아메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고 이것 또한 저희 또 아메이 사업의 비전 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요, 각각의 브랜드가요 세계 넘버 1, 넘버 5 안에 드는 그런 제품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제품력으로 따지면 정말 나의 사업 아이템으로는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진짜냐라고 하면 유로 모니터 리서치라는 걸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메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 뉴트라이트, 그리고 아티스트리, 그리고 바디키 뭐 이런 게 왜 세계 판매 1위의 브랜드인지를 또 객관적으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인데요. 이제 비즈니스가 좋고 한데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아셔야 되겠죠. 네. 아메이 비즈니스 특징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본이 없어도, 그리고 경험이 없어도,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으면서도요 안정적인 소득,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전자상 거래 때문에 그렇고요. 연결 공유의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이 어디서 오느냐를 보면 유통의 변화의 흐름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기존에는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었지만 아메이는요
지금 이제 많은 유통이 지금처럼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60년 전부터 직접 판매 방식을 취했고요. 그 중간에 유통, 광고 이 비용을 소비자한테 혜택으로 나눠주기로 한 회사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아메이는 뭐냐? 마트를 바꿔 쓰는 일이에요. 아까 유통의 단계가 많은 마트의 제품은 월 한 30만 원 정도 내가 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OK 캐시백 300포인트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되는데 아메이 마트는 그걸 현금으로 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고품질 품질에 100% 만족 보증제라는 게 있어서 90일 동안 내가 사용했다더라도 반 이상만 남아 있으면 100% 환불 교환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트를 바꿔 쓰는 건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써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생필품입니다. 기존에는 슈퍼마트 인터넷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지출로만 끝나죠. 하지만 아메이 마트로 바꾸게 되게 되면요. 그 소비가 지출인 맞지만 내 매출로 잡아주고 내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곧 아메이는요. 생활이 곧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19년도 대한민국 평균 가구당 월 생활비가 245만 원 정도를 쓴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죠. 그 중에서 한 아메이 브랜드로 한 30만 원 정도를 바꿔 써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포인트로 하면 20만 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럼 3%에 해당되는 유통비에 대한 캐시백을 돌려받게 됩니다. 어떤 걸 바꿔볼까 좀 봤더니 굉장히 많죠. 식료품도 있고 미용 관련된 서비스, 뭐 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되는 제품들이 아메이 브랜드에도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치약, 샴푸, 바디로션, 컨디셔너,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한번 바꿔본 거죠. 그렇게 바꿔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한 20만 PB라고 하는 거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 35만 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유통에 기여한 점수표가 있습니다. 20만 포인트를 모으게 되면 유통에 한 3% 기여했다라고 해서 3%에 해당되는 캐시백을 돌려받는데요.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6천 원이 아니라 한 10,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써봤어요. 마켓을 바꿔 써봤는데 만약에 만족하지 않으면 100% 만족 보증제가 있으니까 90일 이내에 환불하시면 될 거고요. 만족했다라고 하면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난 이걸 가지고 좀 부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위에 자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난 이거 사업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공부하면서 자랑해보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피해가 되는 게 없죠. 내가 선택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만족스러우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두 분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메이는요, 어떻게 합산하는 룰을 갖고 있냐면, 오른쪽 하단에 제가 룰이라고 써놨죠. 그룹의 포인트를 합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람부터 보너스를 지급하고 남는 보너스가 내 몫이 되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갖고 있어요. 수익 분배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합했을 때 나 같은 경우는 20만이 되니까 60만이 되겠죠. 60만은 오른쪽 그 표에 보면 유통에 기여한 정도가 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전체 포인트에 대한 캐시백은 36,000원이지만 마지막 사람부터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20만 각각 6,000원씩 빼고 난 나머지가 24,000원이 내 몫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낼 건데 아마도 뭐 이게 줌이다 보니까 누가 처음 들으시는지 잘 모르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S가 아메이 사업을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고요. 그분이 저에게 전달을 했고 저는 A와 B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각각 그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최소의 단위인 20만 포인트를 모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메이는 이제 의무 구매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사도 되지만 이렇게 동일하게 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가장 수입을 많이 받을까요? 네. 보면 그룹 실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S 그룹 실적은 80만에 6%, 80만은 6%, 60만 이상이기 때문에 6%에 해당돼서 총 이제 이 4명이 분배해서 가져가야 될 그 캐시백은 48,000원이거든요. 48,000원인데 저는 이제 S가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았거든요.
가장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매출도 가장 많고. 근데 거기서 제 그룹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제 그룹은 60만이고 저도 6%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 그룹의 실적은 36,000원. 그렇게 되면요. S는요. 전체 그룹에서 제가 만든 그 실적을 뺀 나머지 12,000원을 캐시백으로 받게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안에 있는 A와 B의 그 캐시백을 뺀 나머지 24,000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6,000원, 6,000원 이렇게 받게 돼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분배가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어떻게 될까? 내가 늦게 시작했지만 수입이 역전이 됐죠. 왜 그랬을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피해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받는 캐시백은 동일하고요. A, B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같은 회원가로 구입했고 그리고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를 받고 현금 캐시백 보너스를 받는다는 거죠. 결론은요. 아메이는 후자순부터 수익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입순도 아니고 선착순도 아니고 노력순이에요. 제가 2명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캐시백을 더 많이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받는다?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아메이 사업을 이 이야기를 듣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메이 하면은 다단계자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윗사람 잘 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메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그런 회사, 윤리적이고 도덕적 분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또 핀이 또 브론즈 핀이 나오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세 사람에게 이렇게 각자의 그런 어떤 쓰는 소비자 3%에 해당되는 소비자 3명의 그룹을 만들면 9%를 성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브론즈 키트라고 하는 선물도 받게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하위 그룹 3개의 그룹이 9% 6% 이상 되는 그룹을 만들게 되면 브론즈 빌더라고 해서 브론즈 핀을 받게 되고요. 월 보너스는 80에서 한 12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이제 사업을 좀 더 진행이 돼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지났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나로 인한 그룹이 A, B, C, D, E라는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A라는 그룹은 이제 A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 많은 또 소비자분들 또 파트너분들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그 전체 그룹이 400만, 300만, 200만, 100만 이렇게 이런 매출이 한 달 동안 근데 지금 12월인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매출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 그룹 매출을 전체 매출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쵸? 내 매출의 총 그룹 매출은 1000만 PB가 될 거고요. 그러면 1차 보너스에서 가장 높은 이제 21%에 해당되는 유통 마진 210만 원이라는 그룹 매출에 해당되는 캐시백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나눠갔냐?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이제 후자순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A 그룹 15%, B 그룹 12%, C 그룹 9%, D 그룹 6%. 이렇게 각각의 그룹 후자순으로 쭉 나눠주고 난 나머지가 제게 되겠죠. 이걸 모두 빼주게 되면요. 제가 가져가는 이번 달의 캐시백은요. 약 포인트로 따지면 90만 점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실제 한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나는 지금 빵 PB예요. 이번 달에 지난달에 뭐 산 것도 있고 뭐 해외여행을 갔다고 또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쓴 게 없지만 이런 그룹 매출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어떤 자산소득의 형태로 수입이 발생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돈이요. 매월 나오고 증가되고 평생 나오고 상속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상속이 돼? 라는 말에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이게 자손까지 이 수입이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런 상속이 될 수 있는 이 자산 수입의 형태여서 정말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아메이 제품은 생필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유지가 되고 매달 신상품이 나와요. 그래서 매출이 상승이 되면서 회원이 또 증가가 되고 그리고
경험이 늘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평생 이 수입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2차 성장 보너스는 제가 신장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메이 사업은 내가 이제 잘 배워서 누군가를 돕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A라는 그룹도 제가 두고 와서 그도 어떤 이런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게끔 돕게 돼서 그 A라는 그룹도 어떤 이게 1차 보너스에 최고를 받을 수 있게끔 도우면 저한테는 이제 리더십 보너스라는 항목의 2차 보너스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때 더 나한테 이렇게 서로 윈윈 되는 그런 수입 분배 방식을 갖고 있고요. 수입의 어떤 크기보다는 아메이가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어떤 그 수입의 성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어떤 나한테는 그런 자산 수입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과 보상인데요. 이런 1,000만이라는 매출을 1년에 한 번, 12개월에 한 번 한 걸 SP라는 핀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수입은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GP는요, 골드 프로듀서라고 해서 1년에 3회 SP 조건을 3번을 하게 되면 골드 프로듀서라고 하고요. 이제 플래티늄부터가 이제 정식 사업가인데요. 이런 SP 조건을 1년에 6회, 네, 그 중에 3번은 연속해서 성취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1년 12달을 다 이제 SP 조건을 만족하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안정된 그런 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SP 세미나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플래티늄 세미나도 갔었던 사진입니다. 네, 인정과 보상에서 아메이는 누군가를 돕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 두 분이 또 플래티늄이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을 때 저는 이제 플래티늄이 됐을 때는 사파이어,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파운더스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연평균 5천에서 6천 정도의 수입이 되고요. 에메랄드는 3그룹 이상을 돕게 됐을 때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저도 파운더스 에메랄드 됐을 때 거의 1억 좀 넘게 수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도 에메랄드 포럼을 이렇게 제주도로 동기분들하고 다녀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정과 보상 3번째는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보시면 처음에 누군가는 이제 처음 시작했지만 이제 나중에인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돼 있죠. 아메이는 이제 후자순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6에서 8그룹 이상의 플래티늄을 만들면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핀으로 인정을 해주고 연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자산 수익가가 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핀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원하는 만큼 도전하는 만큼 다 성취할 수 있는 큰 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메이에서는 난캐시 어워드라고 해서 여행을 보내주는데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행지를 다 보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2016년도부터 두바이 여행으로 이제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들과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고요. 정말 그냥 예전에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직접 여행을 다녀오면서 정말 이런 게 여행이구나, 약간 그런 여행의 또 다른 의미를 좀 알게 됐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네. 하와이도 정말 너무 좋았었고요. 네. 삿포로는 또 가족여행이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정말 사진으로 봤던 그 스노우 파우더에 묻혀서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9년도에 두바이를 또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니가 이제 남았죠. 내년에 시드니 여행인데 아마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다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메이는 1991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야 5가지 제품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제 제품이 늘어났고 2014년도에 1000여 개의 제품에 지금은 더 많은 제품들이 늘어났으면서 앞으로는 미국처럼 200만 가지 이상의 제품이 한국에도 들어올 날이 있겠죠. 그 안에 내 회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억 원에 이라는 게 생겼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땅,
건물을 구입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여러분은 어떤 수입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근로소득인가요? 임대소득인가요? 저는 자산소득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빠르게 짧은 시간이지만 빠르게 좀 아메이 사업에 대한 비전과 가치 그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어떤 이런 정보를 들으시면 고민할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는요. 사실 어떤 제대로 된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시면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가 정보입니다. 이 정보 어떤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회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 호기심이 생기실 거고 그런 호기심이 생기면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확신이 들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져서 행동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행동하지 마시고 네, 어떤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5년 후 내 인생이란 책이 있죠. 저도 5년 전에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선택해서 지금 오늘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이 저 앞에 펼쳐질 게 너무 기대가 되고요.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기회의 신. 내가 벌거벗은 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나를 알아보는 자가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들겠지만 분명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커다란 그 파도를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꿈부터 꾸는 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지금 연말이고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내 새해 회계년도를 새해를 좀 준비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꿈은 뭐고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믿고 도전하면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모두 함께 이런 위기 잘 극복해서요. 다소 좀 늦었지만 이제 곧 크리스마스죠.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작은 선물이 돼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